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단비였지만 가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가뭄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경기도의 농가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한낮 기온 22도로 선선합니다. 6월 7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락산 화재 현장에서 노원구의 자체 연락 애플리케이션이 초동 진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전국 농가가 메말랐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연천 상황 살펴봅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수락산 대주암 암벽장에서 50대 여성이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원구의 미니 태양광 사업 살펴봅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노원구 수락산 산불 화재, 축구장 5개 반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에서는 초동대처를 통해 그나마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 노원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효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수락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선화 기자. 네, 저는 지금 노원구 수락산 화재 현장이 일어났던 등산로 초입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6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상황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수락산 화재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6월 1일 저녁 9시께 일어났습니다. 예. 소방당국은 6월 2일 오전 11시께는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6월 4일에는 남아있던 잔불이 재발화하면서 소방당국을 긴장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두 꺼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지휘소가 있던 곳에는 여전히 등진 펌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화재 현장에서 사용했던 그 삽과 갈고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화재 후에 다른 영상을 보니까 이 수락산 사방이 수추로 변한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피해가 상당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집계가 됐습니까? 네, 화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처참합니다. 울청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소방당국 발표에 따르면 축구장 5개 반 이상 면적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수락산 지난 화재 때 이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노원구 직원 그리고 의용대원들의 활약도 빛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노원구청 직원들과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대원들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특히 노원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노원 스마트 다이어리 앱이 큰 활약을 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노원 스마트 다이어리 앱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자세한 이야기 노원구청 정보통신팀의 강동혁 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노원 스마트 다이어리 앱 어떤 앱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원 스마트 다이어리 앱은 노원구청들이 사용하는 그 소셜 미디어입니다. 여기에는 그 비상 연락망이나 조직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외부에서 손쉽게 연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톡이나 밴드처럼 실시간 그 대화 기능이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뭐 공유나 상황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평소 업무에서는 그런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번 수락산 화재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줬나요? 이번 수락산 화재 진압 현장에서는 그 노원 다이어리 앱에 있는 그 동보 기능 전체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동보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비상 소집을 하였고 또 그 다음에 그 현장의 사진이나 목소리들을 외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화재 현장을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하고 또 민첩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자원의 분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화재 초동 대처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녁 9시 6분께 발생했는데 직원들이 늦은 시간임에도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직원들이 동보를 다 받고 그 가정이나 또 외부에 있었는데 다들 그 소집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많은 직원들이 그 화재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선하 기자. 어플리케이션 소식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화재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은 오늘 그 화재 현장을 찾아서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네. 오늘 비가 와서 현장을 좀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노원 소방서와 경찰서 측도 현재 그 현장에서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오전 10시 반부터 현장 감식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현재까지 찾고 있진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수락산 근처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수락산 화재 현장 등산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이 비가 와서 이 화재 현장에 진입이 통제됐다고 하네요. 박선하 기자였습니다. 자, 이 발빠른 상황 공유와 전파 그리고 업무 지시까지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서 당연한 과정일 텐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취약했었나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자, 노원구 수락산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가 이 전국적인 가뭄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농민들의 가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는 이미 봄부터 시작된 가뭄 때문에 경기 지역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영석 기자가 먼저 메마른 경기 농가의 모습 전합니다. 이상기온 하면은 도시 사람들에게는 때이른 더위와 후텁지근한 기온, 그러니까 생활의 불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경기 지역 농민들에게는 극심한 가뭄이라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한강의 지류인 청미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여주시 점동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농수 보급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군데 남겨진 물웅덩이만이 이곳이 과거 물이 흘렀던 하천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천 가운데 어른 키높이에 이르던 물줄기는 사라진 지 오래. 최근까지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여기 흙이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아유 흙이. 바닥은 메마르다 못해 갈라져 사막화조차 머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가뭄 현상과 4대강 준설 사업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4대강 이후에 급격히 심각해졌고요. 올해 2017년도에는 가장 심해진 겁니다. 계단식 논이 많은 양평군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낮 땡볕을 품은 논바닥은 밭이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타들어간 상태입니다. 6톤 소방차까지 동원해 해갈을 애타게 발았지만 농민의 가슴엔 응어리만 남게 됩니다. 왜냐면은 벌써 3년째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두께가 말라 있단 말이에요. 말랐거든요. 그걸 적셔서. 지난달 말까지 양평군에 내린 비는 고작 111mm. 저수율도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50% 선에 머무르고 있어서 모내기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뭐 한두 차가 아직은 오나만 아니에요. 해마도 했는데 올해 처음이에요. 몇 해 못 심는 거는. 지난달 중순부터 양평군에서는 하루 대여섯 차례씩 소방차로 가뭄급수 지원에 나서 현재 167톤에 이르는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해갈에는 뾰족한 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네, 앞서서 여주 농가 상황 보셨는데 비단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에 연천군을 현장 연결해 볼 텐데요. 이곳 역시 최근 10년 동안의 강수량만 놓고 보면 올해가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불러봅니다. 유승한 기자. 네, 저는 지금 연천군 신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강수량 중 최악이라고 했는데
화면 보니까 좀 가뭄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비가 어느 정도 왔길래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유승환 기자. 6월 5일까지 연천군에 내린 예. 비 양은 109m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양은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이며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3분의 1 정도라 심각합니다. 예. 네, 모처럼 반가운 이제 비가 내렸지만은 제가 지금 논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모내기를 마친 벼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예. 물의 양이 좀 고여 있는 게 보일 텐데요. 한 제 발목 정도 좀 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 5cm 미만인데요. 예. 이 정도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밑에서 약간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생명체들의 느낌도 나는데 뭐 거머리입니까? 건강한 논이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기상청에 따르면은 오늘 연천군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온 게 지난달 23일이니까 16일 만입니다. 예. 앞서서 통신 상태가 잠깐 좋지 않았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연천군의 상반기 강수량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적었다. 앞으로도 계속 가뭄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 기자? 요즘 농가는 모내기철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도 모내기철입니까?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연천군은 현재 모내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다 합하면 축구장 4만 3천 개 면적에 이릅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군부대와 소방 인력 등이 투입돼 비상급수에 나섰는데요. 현재도 말라가는 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벼가 뿌리를 내리고 정상적인 생육 환경을 유지하려면 최소 7월까지는 논의 물이 5에서 10cm 정도는 차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연천군 상황도 좋지는 않네요. 나쁘다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매년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 단순히 하늘 상황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도 꾸준히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뭄 극복을 위해 연천군에서도 지난해 겨울부터 간이 양수장과 저수원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는 대비를 한 모양새지만 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를 비롯해 지난 4년 동안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가뭄을 대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연천군이 수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가 모두 고갈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예. 현재까지 연천군이 개발한 관정은 모두 72개 소입니다. 예. 지하수까지 말라버렸다면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유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해당 전문가와 농업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 답변으로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요. 소규모 저수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예산이 될 텐데요.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선제적 개입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 연천군에는 저수지가 3곳이 있고 저수량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예. 자, 그런데 6월에도 비 소식은 기대하기 힘들고 올 장마도 마른 장마가 될 전망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강수량 전망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 기상청은 앞으로 비를 뿌리는 저기압의 영향이 적고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며 불볕 더위를 예고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 비가 내리는 날은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그동안의 물 부족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 현재 연천군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약 55% 이하일 때 발령되는 가뭄 주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연천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승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게 아무리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많은 부분 하늘에 의존해야 하는 1차 산업 종사자분들 시름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연천군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노원구 수락산 대주암 암벽장에서 50대 여성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암벽 등반 중 15m 높이에서 추락해 동료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장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철제 프레임 용접 작업 중 주변에 있던 단열재에 불씨가 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동두천시 원룸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용 소방대원이 여성을 설득해 구조했습니다. 이 여성은 음주 상태였으며 가정사로 인해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파주시 이천리의 한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공사장 옆에 있는 야적장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자세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에서 미니 태양광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곳, 바로 노원구입니다. 지난해까지 노원구에는 3,400여 개의 미니 태양광이 설치됐는데요. 특히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선 미니 태양광을 무상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이번 시간에는 노원구의 미니 태양광 사업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자 보도자료입니다. 노원구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아파트 1,200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무상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체 1,100여 세대 가운데 700세대가 태양광 설치 신청을 했고 350세대 미니 태양광이 설치됐습니다. 작년까지 한 700여 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도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350세대 정도가. 미니 태양광의 효과는 어떨까? 구는 보도자료에서 한 달 평균 3,000원에서 17,000원가량의 전기세가 절약된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축적된 태양광 에너지로 생활용 전기를 충당 중인데 실제 전기세 절약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다니까 38,000원에서 24,000원, 22,000원, 그러니까 좀 잘 나가면 2만 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효과를 봅니다. 미니 태양광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2014년도에는 450가구의 설치가 완료됐고 2015년도 670가구, 지난해에는 2280가구까지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구가 보급 중인 미니 태양광은 260에서 300와트급으로 한 달 평균 25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간 가동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한 5만 원, 5만 5천 원 나왔는데요. 지금 3만 한 5, 6천 원 이렇게 나와요. 네. 아파트 층별 단지별로 축전량이 다르고 일기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주민들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을 살린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난방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아무래도 그 많이 바람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요 태양열을 해놓으면 좀 덜 나오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잖아. 보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노원구는 올해에는 미니 태양광 보급을 10,000대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상 설치를, 일반 아파트의 경우 구 보조금 5만 원을 더해 14만 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이용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2014년 사업을 시작을 한 이래 서울시 전체 설치량의 20%인 그 3,400여 세대 이상을 보급하였으며 올해 10,000가구 세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전기 대란에 따른 누진세 폭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도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전기 수요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벌써부터 올 여름 전기 소비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고 전기요금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에 환경 피해 걱정까지 덜어주는 것이 미니 태양광 사업의 목표이자 성과일 겁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개장 열흘 만에 자살 사고가 발생한 서울로 7017. 그동안 안전에 자신해왔던 서울시가 사고 후에 대책 마련을 내놓았습니다. 안전 요원을 늘리고 돌아가는 핸드레일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밝힌 서울로 7017의 안전 대책 중 하나는 안전 요원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2배가량 늘리는 것.
이를 통해 낮 시간에는 11명, 밤 시간에는 10명씩 3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1.4m 투명벽에 지지대 역할로 지적을 받아온 핸드레일은 돌아가는 회전형으로 교체됩니다. 밟고 올라가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검토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달 중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지만 투명벽을 높이거나 철망을 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그늘 쉼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형 그늘막 15개를 다음 달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로 7017이 개장 14일 만인 지난 금요일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오골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가운데 파주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의 양계 농장에 대한 AI 역학조사 결과 전북 군산과 같은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군산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해당 농가는 지난 3일 AI 간이검사 양성 반응 후 오골계와 토종닭 등 1,600마리를 살처분하고 출입 통제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뉴스라이브에서 조류독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천시 농가 모습을 전한 게 지난 3월 말인데 또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파주시 농가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가금농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불필요한 농가 방문이나 이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